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 신한림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신가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아주 확실한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조작 방송이 이루어지고 그 허위 사실에 대한 거를 친민주당 성향의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써서 그거를 기사화하고요. 그거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민주당 세력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합의하에 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 이 조작 방송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침소봉대에서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신한림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요. 남욱 정영학 씨 녹취록을 근거로 우리가 정치 공세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선 캠프에서 뉴스 보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례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일부 보수 언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때리면 다음날 일제히 선대위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국민의힘 선대보는 그러면 보수 언론하고 다 짜고 친 겁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배우설을 두고 정치권이 또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여담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근식 실장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입장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에 이 민주당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것은 신한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사이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대선 3일 전에 폭로가 됐고 알고 봤더니 엄청난 거액의 돈이 주고받았다. 그리고 정황상 김만배 주도하에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말 바꾸기 진술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선판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치명적 양점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라는 의혹이었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그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응했던 건 딱 두 가지 논점이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관계가 없다. 이걸 이제 부인하는 것이었고요. 그 부인은 김만배가 딱 게이트 키퍼로서 입을 막았고 그 뒤에 지금 드러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정진상하고 김용이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논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걸 정치 공세로 물타기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끄집어내서 오히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로 계속 대선 기간 내내 그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서서 백성문 변호사 나와서 했습니다만 김만배 지시하에 그 조우영이라든지 남욱이 계속 진술을 바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산저축은행의 커피 게이트라고 하는 울산 그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얼토당토하는 생뚱맞은 또 하나의 정치 공세인데 이게 왜 나왔을까? 그 나왔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당시 9월 달에 진행됐던 신한림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모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장동 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 의원 그리고 특정 편향을 가진 언론 사이에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됐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검찰이 이제 아마 본격적 수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선수 수석님. 민주당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뭐 그랜드 플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랜드 디자인 하시는데 아니 언론에 자기 당에 유리한 또 대선 전인데 저렇게 유리한 보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당의 모습이지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 관련의 근거가 됩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합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도 금방 얘기했지만 그런 보수 언론이 어떤 기사를 민주당을 공격하는 기사를 쓰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총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그것이 어떤 민주당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요즘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근절하기를 원하시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3일 전에 무슨 뭐 판을 엎기 위해서 이게 터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민주당이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10일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었어요. 네. 왜 해왔냐? 어떻게 알았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영학 남욱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민주당에서 거론을 해왔는데 다만 3일 전에 이게 터짐으로써 그것이 김만배의 육성으로 확인됐다는 의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이것이 무슨 막 그 대선판을 엎기 위한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니 뭐 이렇게 국면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이것은 언론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문제이고 이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네. 그대로 경위와 실체를 따져서 그것은 그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네. 그것과 이 문제 대선의 어떤 공작 이렇게 연계하는 것, 특히 민주당의 배후설 이게 제자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하는 국민의 힘이 정말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가짜 뉴스의 이제 배우로서 민주당의 그랜드 디자인을 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할 개인적으로는 이 김만배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일정 정도 적어도 이재명 후보 측과는 일정 정도의 교감이 사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 다시 말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2021년 9월에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잘 아시잖아요. 포를 던져라.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김용이 정진상에 다 했고 그 안 되면은 저 쓰레기 봉투라도 먹어라. 일단 병원에 실려가라.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몸통인 유동규하고 김만배에 대해서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선을 지켜라. 그다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대장동 일당과의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 내지는 이재명 후보 측과는 이제 교감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인할 수 있어요. 나 이재명 시장 관련 없다. 부인할 수 있어요. 범죄자 일당들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이 몸통이에요. 이렇게 되받아치기 정치 공세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정치 공세예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분리하고 선을 긋는데 멈추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몸통이 윤석열이에요. 그것도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끄집어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기발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적어도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가 2021년 9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가지고 어디선가는 그걸 계속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적어도 김만배 내지는 이재명 후보 측과는 저는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민주당은 저는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네. 평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신 우리 김 교수께서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합리적 의심은 분명히 시청자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왜 윤석열 그 당시 중수과장이 이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냐면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 자금을 마련한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생겼다는 건 아닙니까?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은행장의 친척 조카가 되고 그를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이걸 했다는 것인데 네. 그때 이제 그 대장동의 종잣돈이 된 이 부산저축은행 여기서 수사가 철저하게 됐다면 대장동이 안 터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이 부실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대장동까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록에도 분명하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 이것은 아니지만 그 네. 박모 검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커피 타준 것. 네. 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면 흔히 합리적 의심은 윤석열 검사가 박모 검사에게 시켜서 그래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부실 수사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런 어떤 못된 일들이 터졌다고 해서 그 부실 수사 문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네. 그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그때 민주당이 이제 들고 나왔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잖아요. 2011년 사건이었죠.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이 너무 수사를 잘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건인데 이제 뒤늦게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니까 조우영이 이제 종잣돈을 거기서 빌려온 건데 왜 그걸 잡지 못했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의 종잣돈 빌린 것을 왜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가 못 받느냐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어렸을 때 태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 태아가 커서 살인자가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알지 못했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인데 그 정치 공세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본격적으로 아주 대단한 무슨 그 사실인장 그 김만배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조우영이한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걸 윤석열 게이트로 옮겨간 거예요.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과장된 어떤 정치 공세로 그랜드 디자인을 짤 사람은 김만배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다. 이 말씀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싶죠 말씀을. 근데 뭐 확정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정치 인생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위기를 모면해오는데 너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검찰의 정말 그 직권 남용, 수사권 남용에 의한 그 먼지털이식 수사를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이재명 후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 시스템이 너무 그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너무 존중하는 그런 너무 느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버티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SNS에 작성했던 글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해당 기간 게시물에 대해서 이뤄진 조치는 없다면서 이제 와서 그 내용들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박수현 수석님. 예. 이 사무총장이 지금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의혹 때문에 이 대표가 글을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자,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 대표가 대선 당시에 썼던 SNS 글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도 선거를 치르지만 별것 아닌 뭐 작은 국회의원 선거지만 선거를 치르고 나면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뭐 좀 무리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치인들끼리 선거 기간 중에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다 취하하고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일부 정리를 안 보이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떤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뭐를 정리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삭제 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선 이후에 이 대표가 썼던 SNS 글을 지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삭제된 내용 중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신학님 위원장과 이제 김만배와의 녹취
그 인터뷰가 공개된 뉴스타파 기사도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치렀으니까 전쟁을 돌이켜보면서 무리했던 걸 뭐 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SNS 합니다만 제 글을 제가 어떻게 삭제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쓸 때부터 저는 신중하게 잘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봐서 뭐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 공교롭게 지금 문제가 되는 저거 화면에 나와 있는 네. 뉴스타파 저 기사 영상이 내려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거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공교롭게도 저 영상은 이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대선을 3일 앞둔 3월 6일 날 저 기사가 폭로가 됩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손 쓸 시간도 없이 삽시간에 전원에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확산이 됐는데 네. 그 뉴스타파 보도가 공개된 게 밤 9시 40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초 온라인으로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데 네. 최초로 그걸 옮겨서 보도한 경향신문 보도보다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저 SNS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널리 확산시켜 주세요라고 올린 게 30분이나 빨랐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뉴스타파 측에서 주무시고 있는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줬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이 뉴스타파가 그 시점에 공개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하고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비슷한 유사한 저는 그 케이스가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채널A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무죄로 확정이 되면서 문제의 본질은 당시 MBC 측과 사전에 짜고 이른바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지모 씨라고 하는 네. 제보자라고 자기가 유장했던 그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미리 짜가지고 사실은 미끼를 던져서 채널의 기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건 MBC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네. 이런 식의 사실은 특정 정치적 편향을 가진 언론과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인 사이에서 네. 만들어진 기획된 기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선수 수장님. 지금 김근식 실장님이 지금 점잖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상 뉴스타파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 편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죠? 점잖게 의심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점잖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격하고 있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판을 좌우할 만한 큰 뉴스의 가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영학, 남욱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런 근거한 내용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고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한 10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우상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김만배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넓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김만배 육성으로 확인된 의미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지금 3일 전에 무슨 제2 김대엽 사건이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것을 인용 보도했던 뭐 MBC나 KBS나 YTN 등 이 언론사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언론 길들이기, 언론 협박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뉴스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국기 문란이니 뭐 대선 공작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 언론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정말 어떤 그 전두환 시대 때 언론 통폐합을 하든 뭐 그런 느낌을 가도록 좀 언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사건 꺼내기가 아닌가. 저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위원장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을 고발했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 신학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론 보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 6명도 고발했습니다.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얻는 이익은 크고 처벌은 약하니 이런 조작, 공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김근식 실장님. 되게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보도 신청이나 뭐 언론중재 신청 같은 걸 먼저 가는데 이게 바로 고발해 나가는 경우는
썩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제3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미 이제 신학님 위원장과 김만배 씨와의 사전 인터뷰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폭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 관계가 오고 갔기 때문에 1억 6,500이라고 하는 정말 그 비싼 리매칭보다 비싼 그 책값을 오고 갔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인용한 관련된 그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해서 보도한 기자들도 사실은 속아서 했다고 한다면 뭐 죄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박수현 수석이 말씀대로 저게 무슨 마치 방송자를 억압하고 무슨 탄압하기 위한 이건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한 말입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보는데 네. 이번에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3선에 성공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어요. 그때 5월 달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의 그 박빙으로 야당 후보한테 아슬아슬하게 박빙이었는데 대선 며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로 AI 가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당시 쿠르드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뉴스가 삽시간에 퍼집니다. 네. 그러니까 쿠르드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뉴스 때문에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아슬아슬하게 박빙으로 이기게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이 가짜뉴스라는 게 순식간에 퍼져서 거기에 대응할 시간도 없이 진행이 돼서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뭐 3일 전에 뭐 박수현 수석은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쪽에서는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맞는 겁니다. 맞는 네. 건데 그것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발을 통해서 적어도 다른 언론사는 모르겠습니다만 JTBC는 어제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JTBC 같은 그 복모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의 신분으로서 분명히 당사자인 조호영 씨가 그게 아니다. 내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에서 그걸 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남욱의 말만 진술만 믿고 마치 커피를 타준 걸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자로서의 기본 소명의식을 벗어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기자의 리포트가 뉴스에 버젓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방송사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저는 자체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게 언론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즉각 이렇게 나서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런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구제하도록 제재하도록 하는 뭐 제도들이 다 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직접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을 하고 뭐 처벌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지금 거의 뭐 동남아시아 수준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걱정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용 보도까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대변인도 하고 뭐 국민소통수석도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제도로 처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제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언론사 스스로 뉴스타파도 유감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이 네. 그런 것인데 이렇게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언론을 방통위까지 나서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아마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분위기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얘기 그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과거에 2007년에 그 대선 캠페인을 제가 공보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MBC 같은 경우 그 조모 씨라는 그 말하자면 지금 이 커피 증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다. 그렇게 지금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죠. 그런 거는 그 방심위 차원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고 엄중 제재. 자, 이동관 위원장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뭐 어떤 앵커는 언비저블 핸드라고 하던데 인비저블 핸드가 예, 맞습니다. 인비저블 핸드. 예, 누굴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확산되고 배포되는 이 전반의 과정 속에서 같이 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뭐 두 사람 신학님 위원장과 김만배와의 둘 사이만의 어떤 그 실수이거나 이건 아니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건 그래서 제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고 대통령 선거라고는 엄청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그 그랜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그랜드 이 부분에 디자인.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속도가 있게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박선수 수석님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말씀대로 기왕 이렇게 됐으니 뭐 그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뭐 정확히 밝혀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이슈로 키우고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칫 좀 문제가 있다. 엊그제 그 대통령 출국하시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오셔가지고 성명을 질문 나보고 성명 읽고 딱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성격 규정과 방향 지시거든요. 대통령실이 나설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 침묵하시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대통령실이 나서고 그러면 분위기 정말 험악해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과정을 잘 관리해서 사실관계를 잘 밝혀내는 것, 뭐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